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면 상대방의 몸짓, 또 표정, 행동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립감을 느낀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한 할머니께서는 손자가 다쳤는데도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서 굉장히 속상한 적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네, 빨리 이 검진을 통해서 미리 눈 건강을 지켜야 될 텐데요. 네. 황반 변성에 대한 검사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또 어떤 검사들을 받아야 되는지요? 초기 황반변성 환자들은 증상이 없고요. 50세 이상이 되면 조금씩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50세가 되시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증상이 없더라도 안저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한눈씩 가리고 검사를 했을 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물이 휘어져 보이거나 중심 암점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를 방문해서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 오시면 산동제를 넣고 동공을 확대한 다음에 특수한 검안경 렌즈를 통해서 안저를 관찰하게 됩니다. 네. 세극등을 이용해서 검안 검사를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간접 검안경을 이용해서 렌즈를 이용해 또 안저를 들여다보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안저를 들여다봤을 때 네. 망막과 황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안저의 모습을 또 안저 촬영을 통해서 기록을 남겨서 환자의 매 방문 때마다 어떤 병변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좀 더 세밀한 황반변성의 진단을 위해서 빛간섭 단층 촬영을 시행하는데요. 이는 황반부의 단면을 고해상도로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혈관 변화라든지 이로 인한 부종이나 출혈 같은 변화들을 좀 더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 보여주신 사진들은 모두 이상이 있는 환자들 네네. 사진인가요? 네, 황반변성 환자들에서 네. 이렇게 물이 차고 음. 혈관이 있으면서 그 주변에 또 물이 차고 이런 변화들을 쉽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또 다음 경과 관찰에서 비교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네. 네. 그 외에 습성 황반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조영제를 이용해서 혈관 조영 검사를 시행하는데요. 우리가 팔에 조영제를 주사하고 이 조영제가 눈에 전달이 됐을 때 특수한 파장을 이용한 카메라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부터 이런 형광 누출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신생혈관의 존재 여부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사진은 습성 황반변성 습성 모습인가요? 황반변성 환자에서 신생혈관에 의해서 형광 누출을 보이는 모습이 네.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영제를 이용한 형광 촬영 검사가 다소 침습적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조영제 주입 없이도 혈관의 패턴을 구분할 수 있는 빛간섭 단층 혈관 조영술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네. 다음과 같이 조영제 없이도 혈관의 신생혈관의 존재 여부를 진단할 수가 있고 또 경과에 따라 이런 혈관의 변화들을 또 손쉽게 침습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 촬영하면서 또한 검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자가 진단법으로 암슬러 격자 검사를 추천드리는데요. 네. 이러한 격자 무늬 표를 벽에 붙여두시고 30cm 앞에서 한눈씩 가리고 중심을 주시한 상태에서 격자가 휘어져 보이거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네. 황반변성 환자인 경우에는 초기, 중기에는 다음과 같이 상이 휘어져 보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네. 있겠고요. 후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암점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이 시간이 감에 따라 변화가 있으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진단해 보시니까 네. 어때요? 저는 잘 보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저도 괜찮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네요. 시청자분들도 네. 괜찮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구불구불하거나 아니면 검은 반점이 보인다 이러신 분들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행동이 좀 이상한데 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다면 가족들이 이걸 보고 좀 이상하다라고 눈치챌 수 있는 만한 증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눈에 황반변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대 눈이 정상이기 때문에 네. 증상을 커버하기 때문에 실제로 한눈씩 가리고 검사하지 않으면 어떤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한쪽 눈이 이미 황반변성을 앓고 계시는 분에서 반대쪽 눈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심각한 어떤 시력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걸어 다니신 길을 잘 못 다니신다든지 물건을 잘 못 짚게 된다든지 일상생활 속에서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쉽게 가족분들이나 본인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는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 검사 중에는 황반변성이 아니라 황반부종이라는 진단을 받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네. 황반변성과 황반부종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황반부종과 황반변성 모두 망막의 중심인 황반부를 침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황반변성은 일반적으로 나이 관련 황반변성에 의한 경우를 말하는데 건성 황반변성에서 생기는 신경의 위축과 습성 황반변성에 생기는 신생혈관들이 자라 들어와서 부종이나 출혈을 만들어서 조직을 손상시키는 변화들을 포함합니다. 황반부종은 당뇨 망막병증이나 망막 혈관 폐쇄에 의한 혈장의 누출에 의한 조직의 부종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두 질환 모두 황반부를 침범하기 때문에 중심 시야가 휘어져 보인다든지 중심 암점이 발생하는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그에 맞는 또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황반변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걱정할 것이 아니라 초기에 진단이 된다면 관리 또 약물 치료만으로도 시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초기에는 어떤 식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황반변성의 초기에는 더 이상 진행을 예방하는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금연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바깥 활동이 많은 태양광선에서 많이 일하시는 분 같으면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한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한 이러한 식품, 음식을 통해서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는 어렵기 때문에 따로 루테인이나 항산화 비타민이 포함된 눈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환경적인 요인들과 눈 영양제를 포함한 치료를 하더라도 황반변성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금씩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인 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항산화 비타민제를 복용하더라도 네. 후기 황반변성으로 진행 위험을 줄이는 정도의 효과를 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제 복용을 통해서 완전히 황반변성의 진행을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0% 정도 위험을 줄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량 비타민이 또한 모든 환자에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다음과 같은 환자들에서는 사용에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예를 들면 흡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인 베타카로틴이 드는 음식을 영양제를 많이 복용하면 폐암의 유병률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루테인이나 제아단틴과 같은 황반 색소 물질로 대체해서 처방을 하고 있고요. 네. 다음과 같은 환자들에서도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맞는 눈 영양제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노화에 의한 건성 황반변성은 다행히 치료가 가능하지만 네. 우리나라 환자들의 경우 서양 환자들에 비해서 시력을 앗아가는 습성 황반변성이 더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성격이 나쁜 황반변성, 예전과 달리 치료법이 많이 발달돼 있지요. 네,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황반변성은 불치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걸리면 실명하는 질환으로 여겨졌었고요. 1999년에 과학역학 치료라고 해서 이렇게 팔에 주사 약물을 주사하고 이 약물이 눈에 전달되었을 때 특수한 레이저 기계를 이용해서 그 전달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을 파괴시키는 치료를 하는 것이 광역학 치료인데요. 이런 광역학 치료는 시력을 회복시키지는 못하고 시력 손상을 유의하게 줄여주는 정도의 효과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획기적인 치료로 인정을 받았었고요. 하지만 200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항내피세포 성장 인자 안내 주사가 시작이 되면서 한 30% 환자에서는 상당한 시력 호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60% 환자에서는 시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보면 90% 환자에서 치료를 하시면 시력이 상승 내지는 유지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아주 획기적으로 치료 효과가 좋아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6년에 사이언스지에서 선정한 10대 혁신 연구 중에 하나로 선택되기도 하였을 만큼 네. 황반변성에 있어서는 아주 절대적인 치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면 나이 관련 황반변성의 환자들에서 초기, 중기 환자들에서는 여러 가지 환경 인자에 대한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특히 중기 황반변성
환자들에서는 항산화제와 루테인 제제의 장기 복용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중기 황반변성 환자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듯이 그 드루젠이나 이런 것들이 뭉쳐지고 상당히 사이즈가 커지고 숫자가 많아진 단계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황반의 위축이 황반 중심부까지는 오지 않더라도 주변부의 위축이 진행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니면 반대쪽에 이미 후기 습성 황반변성이나 후기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한쪽 눈에 초기든 중기든 관계없이 이러한 항산화제 복용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후기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네.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안내 주사가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게 되면 안내 주사를 시행하시는데요. 습성 황반변성 환자에서 이렇게 안내 주사를 시행할 때는 30개의 정도의 아주 가는 바늘을 이용해서 약물을 주사하고 있습니다. 0.05cc의 아주 작은 용량만을 주사하고요. 눈을 벌릴 때 통증이 더 아프다고 얘기하실 정도로 주사 맞을 때 환자분들이 크게 통증을 모르는 경우가 더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주사의 통증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거나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실제로 치료를 했을 때 보시면 치료 전의 모습인데요. 네. 혈관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고요. 비정상적인 혈관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종이 빛간섭 단층 촬영에서 확인이 됩니다. 네. 주사를 시행하고 나면 혈관이 퇴행이 되고 부종이 완전히 흡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오른쪽 사진이 정상적인 모습인가요? 치료 후의 모습이 치료 후의 되겠고요. 모습이. 치료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완전히 치료가 되려면 환자분들께서 지속적으로 내원을 해주셔야 될 텐데 네. 의료진들이 황반 변성 치료 중에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들이 본인의 증상을 직접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치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인 꾸준하지 못한 치료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실제 임상에서 저희가 황반변성 환자들에게 꾸준한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번 얘기를 드리는데도 네. 실제로 병원의 초기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더 이상 병원에 오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시면 미국에서 발표된 연구인데요. 실제로 초기 주사 후에 1년 동안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이 4분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환자들인데요. 보시면 두 환자는 치료 전의 상태는 거의 흡사합니다. 안저의 이상 소견도 흡사하고요. 신생혈관이 있고 망막 부종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초진 시력도 0.7 정도로 거의 동일합니다. 하지만 한 환자분은 부종이 생겼을 때 치료를 하지 않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던 분이고요. 한 환자는 꾸준히 열심히 안내 주사 치료를 받았던 분입니다. 마지막 방문에서 한 환자는 이렇게 부종이 완전히 흡수되면서 시력도 네. 잘 유지가 되고 있는 반면에 이 환자는 황반부 중심이 완전히 위축이 되면서 시력도 안전 수동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꾸준한 치료가 황반변성에서는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환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내원을 꺼려하는 걸까요? 우리가 주사를 놓는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네네. 초기에는 매달 경과 관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매달 경과 관찰에서 부종이 있거나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 출혈이 동반된 경우에는 또 즉시 안내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매달 오는 것 자체가 환자한테 부담이 되실 수도 있고요. 주사 맞는 치료 자체가 또한 환자한테 또 부담으로 다가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한 2, 3회 정도 치료하시다가 가끔씩 안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오셔서 그때는 치료를 다시 하더라도 시력을 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모든 진료는 네. 끝까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면 좋겠지만은 네. 그렇진 않은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이게 최근 줄기세포라든가 아니면 원인 유전자와 관련된 치료법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네, 자, 지금- 주의 깊게 봐야 될 황반변성 치료에 대한 연구 결과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항혈관 내피 성장인자 안내 주사는 한두 달 정도 효과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복적으로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더 효과가 좋으면서 3개월 이상 효과가 지속되는, 좀 더 장기간 지속되는 다양한 생물학 제제들이 출시를 앞두고 있어서 망막 전문 입장에서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줄기세포라든지 유전자 치료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줄기세포를 망막하에 주사해서 황반변성에 의해서 파괴된 망막세포를 지지하는 망막색소 상피세포라고 하는 층을 대체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유전자 치료는 특정한 유전인자를 바이러스를 통해서 안내에 주입하게 되면 유전자 조작을 통해 눈 속에 항신생혈관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이렇게 생성할 수 있게 만들어 줌으로써 황반변성의 치료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임상시험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대를 갖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건 너무나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그렇죠. 그래도 중요한 게 예방 아니겠습니까? 이 눈 건강을 위한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황반변성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음식들을 보면 말씀드린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 또 비타민들이 항산화 비타민들이 풍부한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베타카로틴이라든지 루테인, 제아단틴과 같은 황반색소 물질들은 녹황색 채소에 많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케일이라든지 시금치, 브로콜리 이런 쪽에 많이 들어 있고요. 그 비타민 C는 피망이라든지 고추 이런 데 많이 들어 있고 비타민 E는 올리브유나 어떤 견과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필수 미네랄인 아연 같은 경우에는 굴이나 소고기, 멸치 등에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균형 있게 드시는 것이 황반변성 예방에 중요하겠습니다. 네, 식품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눈 건강에 나쁜 운동이 있을 거고 또 좋은 운동도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산책과 수영과 같은 유산소 운동은 고지혈증이라든지 고혈압과 같은 전신 질환의 조절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황반변성에도 역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리한 어떤 근력 운동이라든지 복압을 올리는 운동은 신생혈관이 자라 있는 습성 황반변성 환자인 경우에는 갑자기 출혈을 일으키거나 부종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반변성 환자에서 꼭 명심했으면 하는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한 번 손상된 황반변성에서 한 번 손상된 신경은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꾸준하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정기 검사가 가장 중요하겠고요. 말씀드린 암슬러 격자 카드를 이용한 자가 검진을 통해서 또 습성 황반변성으로 진행이 된다고 자각했을 때는 빨리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연을 실천하시고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며 또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중기 황반변성으로 진행된 환자에서는 말씀드린 눈 영양제를 꾸준한 복용을 통해서 후기 황반변성으로의 진행을 억제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후기 황반변성으로 진행된 환자에서도 주사 치료를 열심히 받으면 시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꾸준히 치료하는 노력이 반드시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눈 건강 지키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겨울철이라서 선글라스 낄 일이 정말 적어졌지만 그래도 저희가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짙은 색깔의 선글라스는 동공을 확장시켜서 오히려 눈의 피로도를 증가시킨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운전할 때나 단순한 야외 활동할 때는 갈색이나 회색 선글라스를 끼는 게 눈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눈의 중심 황반을 지키는 방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영남대학교 병원 안과 사공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